세상에 이런 일도 수출 사고 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반어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6월 수출입 실적을 보면요, 무역이 흑자가 됐습니다. 와, 16개월 만에 흑자예요. 앞으로도 계속 적자 행렬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무역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11억 2,900만 달러를 말입니다. 대단하죠. 저는 우리 경제의 복원력이 점점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수출에서 말입니다, 542억 4천만 달러를 했고요. 수입에서는 531억 1,100만 달러를 해서 11억 2,9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는 뜻입니다. 이 수출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올 들어서 최소입니다. 최소. 보시다시피 월별 수출 보면 말입니다, 1월 달이 최악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6.6%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9월에 마이너스 5.8%까지 떨어졌던 것이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마이너스 6%까지로 올려놓은 거예요. 뭔가 낙폭을 확 줄였죠. 낙폭을 확 줄이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무역 흑자를 11억 2,900만 달러를 달성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고 쳤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사고를 쳤다고 달았느냐? 무역 흑자가 6월에 날 거라고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6월에 흑자가 났거든. 적어도 9월쯤 가지 않겠느냐. 9월쯤. 이게 3분기도 후반에 가서 흑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났기 때문에 사고 쳤다,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보면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거나 이게 이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성급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변곡점이다,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더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뭐 바닥에 저점을 향해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저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갈런지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수입이 더 많이 줄었거든요. 수출은 6%가 줄었는데 수입은 11.7%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을 덜해서 수출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요게 흑자를 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흑자를 불황을 가장한 흑자, 불황형 흑자라고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흑자를 내는 것, 그거는 굉장히 불안한 흑자인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수입을 보시면요, 수입의 감소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작년 12월에 수입도 마이너스 2.5%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에도 2.8%가 더 줄어들었고요. 이게 3월, 4월에는 13.4%, 3%, 1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는 조금 올라갔지만 마이너스 11.7%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경기가 회복 단계다 이러면 수입도 늘어나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도 늘어나야 돼요.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가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도 아직은 줄고 있는 상태고요, 수입은 더 많이 줄어서 무역 흑자를 내는 구조라서 이게 진정으로 경기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은 말입니다.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유, 지금 6월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8.6%고요. 석유, 석유 제품입니다. 마이너스 18.4%고요. 가스도 마이너스 0.3%, 석탄은 45.5%가 줄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전면적으로 침공해서 공급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다시. 왜냐하면 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수출이 더 줄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두고는 변곡점, 변화의 어떤 시점에 서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품목별로도 보면 말입니다. 아직까지 반도체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여요. 28.0%가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성형차가 58.3%가 늘어나고요. 선박이 98.6%가 늘어나면서 수출의 어떤 견인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반도체가 줄죠.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40.9%까지 줄었죠. 무선 통신기기, 스마트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2.0% 줄어들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가 12%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회복될 때가 좀 나아지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지표로도 보면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 2달째 반도체 수출이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4월 달에 41%의 어떤 감소가 됐었는데 3월 달에는 36.2%가 감소됐거든요. 6월 달에는 마이너스 28%가 줄어드니까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하는 신호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아니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도체가 제대로 지금 0을 넘어섰을 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0으로 넘어섰을 때가 더 좋아질 시점이 아닐까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올 1월에 반도체가 44.5%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때가 바닥이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요. 다른 감안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에 대한 거 보세요. 중국이 말입니다. 지금 생각보다가 회복이 안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갔다. 이것도 이유가 될 거고요. 또 중국이 우리의 수출을 막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될 거고요. 또 통관도 어렵게 한다. 뭐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마이너스 19%입니다.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19%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1.8%고요. 유럽연합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8.2%까지 늘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베트남은 마이너스 16.6%. 이게 미국이 좋아야지 베트남이 좋거든요. 미국의 베트남에서 만든 걸 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하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이 안 좋으면 미국이 안 좋으면 베트남이 안 좋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여러분. 수출 다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말입니다. 9.2%가 늘었고요. 중동에도 14%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숫자예요. 수출 다각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킨다는 이야기니까 더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각화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말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보시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아직도 19%가 마이너스니까 5월 달에 20.8보다는 줄어들었어요. 낙폭이. 그러나 이게 19%라는 것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졌다. 예, 이렇게 아직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말입니다. 예, 이게 국가별로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회복의 기미보다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게 흑자로 돌아선 것 이렇게 봐야 되겠죠. 품목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여전하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아직까지는 경기가 회복된다, 수출이 회복된다 이거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게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에너지원의 가격이 확 떨어져서 이게 흑자로 나타났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에너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일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거예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무역 적자가 284억 7,500만 달러나 되잖아요. 작년에 477억 8,500만 달러보다는 적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1월에 125억 3,200만 달러의 적자를 엄청 역대 최고로 냈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6월에는 11억 2,900만 달러까지 이게 줄어드니까 그만큼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픽이 틀렸네요. 그죠? 11억 2,900만 달러의 흑자인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흑자까지 났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좋아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도 말입니다. 무역 수지는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산업활동 동향도 그렇고요. 뭐 산업 생산이나 소비나 설비 투자나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렇고요. 뭔가 이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이제 바닥을 뭐 찍었다는 지표도 있고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지표도 아직도 있고요.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혼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바닥에 근접했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아직도 국지적인 저는 그런 위기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경제가 어떤 뭔가 회복의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블랙스완이 여기저기 존재하거든요. 새마을금고만 하더라도 지금 적게는 30곳을 구조조정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새마을금고의 어떤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거기다가 건설사들도 지금 만만치 않고요.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상황이 예전만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변화의 조짐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게 변화의 조짐까지만 우리가 읽어줘야 되지 여기서 더 나가서 말입니다. 이제는 바닥 쳤어. 경제가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블랙스완이나 혹은 나쁜 지표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경제가 진짜로 좋아질런지 이것은 아직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조짐은 보인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변곡점에 지금 다다라 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문제가 이게 7월에 괜찮을까? 6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7월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많이 합니다. 7월에는요. 이미 제도권의 공룡 야당이 장애 집회를 계속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예, 저는 괴담 정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서울에서 집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으로 가서도 집회를 한대요. 예, 어민들이 죽든 말든 예, 수산시장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예, 수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을 먹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예, 이게 저는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7월에는 예, 이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죠. 죄송합니다. 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또 한 번의 예, 충격이 될 겁니다. 수출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예, 반도체 대신에 수출이 반도체 대신에 선박이 계속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이게 금속노조가 자동차도 그렇고요. 선박도 그렇고 금속노조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예, 총파업으로 아마 수출에 저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괜찮을 건가 그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9월 달이 있습니다. 9월 달. 아마 대출 만기 연장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해준 거 말입니다. 아직도 85조가 넘게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저는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7월에 금리를 0.5% 올린다는데 방점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경제가 괜찮을 건가.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떤 충격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출이 좋아진다고 바닥을 찍었다고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변곡점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예, 지금 변곡점 그 자체라고 봅니다.